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1월 22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2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튜브 두 건을 중심으로 편집을 해봤습니다. 먼저 언론 보도 매체 내용인데요. K스틸법, 석화지원법, 국회 산자위 통과, 여야 합의 처리. 유범열 기자가 아이뉴스 24에서 11월 21일 보도했습니다. 이르면 27일 본회의 통과 전망.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K스틸법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K스틸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19일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바 있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수소 환원 제철과 같은 탈산소 철강 기술을 녹색 철강 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보조금, 융자, 정책금융, 세제 감면, 생산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산자위에선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 석화지원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런데 석화법에 대한 내용이 좀 없어서 챗GPT한테 좀 물어봤더니 석화지원법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여 구조조정, 재편, 규제 완화, 전기요금 보조, 인력 양성, 금융 지원 등 법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발표 한미정상 팩트시트 심층 분석, 트럼프의 포로가 된 리짜이밍 울며 겨자 먹기로 반중 최전선으로 끌려가는 중, 이런 것들이 좀 어그로를 끄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뇌 탈출 백모라고 우리가 보통 보수 꼴통이라고 생각하는 뭐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자기는 이거를 열심히 본다. 거기에 좀 세뇌됐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도 여러 번 몇 번 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많이 취향은 좀 틀립니다. 굳이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 필요가 있을까? 미국 발표 한미정상회담 팩트 시트 심층 분석. 요 시트라는 표현도 지금 우리 표준 표기는 그냥 시트라고 발음하는 거고, 우리도 그 옛날에 그 종이, 원래는 종이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시트라는 게. 그러니까 시트 발음이 이제 요즘에 그 발음의 표준 발음인데, 이런 걸 보더라도 이게 좀, 노땅이다 하는 게 이제 좀 보이는 상징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더불당은 친중은 은근히 암시하고 전통적 제도권, 전통적 민족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진실은 일본, 유럽과 비교하면 특별히 불리할 것이 없음. 철강 관세가 그렇다는 얘기죠. 철강 관세에 두들겨 맞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상? 이렇게 이제 뭘 좀 유발하는 그런 식의 표현들이죠. 어쨌든 뭐 일본도 50%고 유럽도 50%인데 뭐가 뭐 잘못된 거냐 이런 얘기고, 또 우리가 연간 200억 달러를 한 10년 이내에 나눠가지고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가 한 600억 달러 이상이 되니까 3분의 1 수준으로 하는 건데, 무역 그 역조 현상이 미국이 그 누적이 되면은 매우 기분 나빠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투자하는 게 그렇게 뭐
억울한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그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 330억 달러, 2030년까지 연평균 66억 달러를 지불하는 건데, 이는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 국내법의 한계 안에서라는 그런 구절이 있으니까 조정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심층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또 좀 표현이 껄끄럽게 좀 느껴집니다. 소리내어 읽었을 때 제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들면은 제가 좀 사고방식이 다른 거죠. 리짜이밍은 보쌈 당했다. 중국, 북한이 온전히 내버려 둘까? 이런 표현들. 그리고 한국 언론은 천박한 독극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인신공격적이고 인격 모독적이죠. 언론기관을 천박한 독극물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언론에 대한 인신공격적이고 인격 모욕적인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다른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언론도 있고 저런 언론도 있는 건데 이런 식의 접근은 좀 스스로 대화단절을 일으키는 그런 표현들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어쨌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전문을 다 읽어봤는데 뭐 그 정도면은 그래, 질질 끌고 핵잠 때문에 뭐 좀 오래 걸린 것 같은데 그것도 실현하려고 그러면은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핵잠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방송을 했는데 그것은 여기 편집에 발췌하는 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북한산 찍고 지리산 설악산까지 외국인 관광 코스된 K등산, 김수화 이호준 조선비즈 11월 21일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명산 입소문, 산지 인근 상권 소비도 껑충, 등산 관광센터 손님 17%는 외국인, 장비도 대여. 19일 오전 10시쯤 덴마크인 관광객 나나 피오르 27세 씨가 친구들과 북한산 400m 인근까지 올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수아 기자가 찍었답니다. 19일 날 12시쯤 네덜란드에서 온 엘라인 22씨와 그의 지인들이 북한산을 오르고 있다. 19일 날 12시쯤 우리말인 메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이탈리아인 마르코 디아미코 29C가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19일 오후 1시쯤 영국인 관광객 댄 헬필턴 25C가 백운대 탐방지원센터 인근에서 한국인 사각에게 북한산에 있는 절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한국의 가을산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죠. 다리가 제가 좀 안 좋아서 옛날에 많이 산을 다녔는데 부러워가지고 젊음에 부러워서 한번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윤석열을 안 돕는 이유, 나름대로 유명 유튜버인데 저는 이 방송을 분류 및 상관관계 관점의 뉴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결코 인과관계 쪽의 방송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좀 현란하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거로 가치가 있어서 한번 어떤 경우에는 참조 자료로만 했는데 오늘은 유튜브 방송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다 읽어보는 거로 제가 들어가지고 정리한 거기 때문에 제 방식들의 표현력이 들어갔을 거예요. 김정민 국제정연구소 2025년 11월 21일
분홍색의 물결, 윤 정권은 계엄령을 목적으로 탄생한 정권. 왜냐하면 주술적인 행동들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주술적 관점으로 본 접근이라고 이 전제를 깔고서 방송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같이 부부 방송인데 부인 되시는 분은 본인들은 이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서 그런 것을 어떤 제 표현대로 한다면 통계를 내고 트렌드를 찾아가지고 생각해서 추론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추론이라는 것을 저는 상관관계 추론이다. 분류도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제가 추구하는 것은 과학의 마지막 발전 단계인 인과관계, 결과, 원인, 결과, 이것을 저는 좀 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작이 미래통합당의 색깔, 핑크색을, 분홍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통합당이 있었는데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천지교회 전주교회 로고가 건물 로고가 미래통합당과 매우 유사하다 하는 그런 거를 좀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와 통일교는 같은 거다. 통일교에서 분파돼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중요한 것이다. 미국 블랙스톤 건물 짓고 있다. 미국 자본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오고 있다.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계속 분홍색을 강조했다. 예, 전주, 전북이나 뭐 이런 지역에 새만금도 있고 뭐 그런 등등이 있는데 우리나라 거기 전북에서 중국 자본대 미국 자본이 이제 피작살나게 경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끊임없이 핑크색을 내세웠다. 주술적 의미가 있었다. 74일 만에 청와대를 개방했다. 매화꽃을 들고 74명이 들어갔다. 7월 4일은 태양과 지구가 가장 멀리 떨어진 시기. 그러나 이제 지축에 기울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도 가장 더운 여름이 되는 거죠. 요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배웠던 거고, 점성학자들은 그런데 정규적 의미로 해석을 한다.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찾아내야 한다. 그 뒤에 건진 법사가 있었다. 건진 법사가 썼다는 주술문은 그게 아니라 천부경 81글자이다. 9981. 수수께끼 경전 마방진 단전의 위치 달을 상징하고 또 369 토성 태양달 이런 숫자적으로도 수비학기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또 의미들을 많이 찾는다는 거죠. 천부경을 통한 암호를 만들어냈을 거라고 추측을 한다. 그래서 74에 대해서 우로 7을 가고 위로 4를 가면은 7월 4일을 가면은 클 것자가 나오는데 황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마 윤 대통령이 청와대를 근데 빠져나왔잖아요. 반대로 하는 건가요? 아마 믿는 사람들 그걸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세계가 이렇게 움직인다.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주술의 세계가 이 세상을 또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74조에 보면은 그것이 군수 통수권을 가지고 있죠. 대통령의. 분홍색은 전쟁과 관련 있다. 핑크 미스트라는 것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하는데 핑크색을 죽은 자의 밥상 반대로 넣는다. 저도 제사를 해봐서 알고 있죠. 국이 왼쪽, 밥이 오른쪽 반대로 말해야 한다. 이제 죽은 분들을 위해서는 국이 오른쪽이고 밥이 왼쪽으로
아니 그 밥을 오른쪽으로 놓고 국을 왼쪽으로 놓죠. 숟갈도 반대로 꽂아 놓습니다. 분홍색의 반대 색깔은 반대의 의미가 있다. 그게 뭐냐? 국방색이다. 전쟁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분홍색과 인신공양, 2024년 12월 28일 무한공항 사고, 1229개의 분홍 리본, 이런 것까지 이제 분홍색의 어떤 분류, 트렌드를 찾아내고 있는 거죠. 계엄령 배경에 하나가 있었다라고 단정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김영삼 정권 때 다 그 제거된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게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상큼백화점 회장도 하나의 멤버였다고 한다. 이랜드 ROTC 뽑는다. 장교들과 관련이 있다. 일본 제국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일종의 인신공양을 할 것 아닌가 음모론이 생각하게 된다. 실패한 일본 제국의 부활. 윤은 허수아비 일본이다. 주술적 집단은 옛부터 있었다. 일본 대사관에 있었던 이마 빌딩을 대선 캠프로 썼던 윤, 여기서도 일본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마 빌딩은 제가 활동할 때 인증기관이 또 들어가 있는 외국계 로이드 인증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교육도 받고 또 그래서 이마 빌딩 참 그 빌딩 이름이 독특하다 했는데 거기 일본 대사관이 있었을 때 거기 빌딩을 출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위에서 보면은 경복궁이 그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근대화를 먼저 했다. 윤 캠프에 일본인들이 있었다. 12월 3일은 윤이 대통령이 되는 천일째였다. 기미가요에 나오는 숫자이다. 충성 8천도 나온다. 계엄령 때 무슨 암호명을 충성 8천이라고 했다는 것까지 해서 왜 2024년 12월 3일이었을까? 14년 2025년 계엄이 성공했다면 일본 천황이 방문하지 않았을까라까지 추론? 그 상상을 한다는 거죠. 패턴을 찾는 방식은 상관관계일 뿐이다. 요거는 제 표현입니다. 좌우에 친일파가 다 있다. 윤도 일본 커넥션이 있다. 윤은 선택받은 자이다. 이해할 수 없었던 계엄령 선포 오래전에 짜여져 있던 것 아닌가. 대동아 공영권. 일본 제국이 부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미국 아니겠느냐. 그러니 트럼프를 지지할 이유가 없다. 트럼프가 윤을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2025년 10월 28일 다카이치 수상이 깜짝 놀라는 건데 먼저 미국 국기 앞에는 거수경례를 하고 일본 국기를 지날 때는 그냥 지나쳤다는 거. 요거가 상징적인 거 아니냐.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생각 아니냐. 한미일 협력은 미국이 동북아 패권을 가지려는 의도이다. 한일만 협력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제명 운이 좋다. 암약 일본 비반트 세력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군을 피해 숙청을 단행하는 이재명, 검찰도 마찬가지로 지금 숙청 작업 중이다. 이것은 미국의 서포트를 받고 하는 행위이지 그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무지막지한 숙청은 미국의 무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반서방 공동체 세력은 미국 내에도 있긴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최근 발언은 트럼프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것 같다. 핵개발 욕심의 우파가 괴멸되었다. 그 대가가 거대했다. 경제 관료가 다 죽었고 아웅산 폭파 사건 같은 것도 소급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엘리트 장교들을 다 제거하면 힘의 공격이 생긴다.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이러면 반미주의자가 되는 분위기가 된다.
자주 국방은 좋은데 이념에 빠지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중국이 들어오니 미국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작용 때문에 핵하지 말라는 것이다. 핵개발 주도 세력이 한국인이 아니라서 그런가? 바뀐 세상에 적응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보수 세력들이, 보수가 뭔지, 보수라는 책을 한번 저도 사서 공은 미국인이 쓴 겁니다만은 컨서베이티브 개선은 하는데 천천히 좀 한다는 거로 그냥 상징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진보는 빠르게 변화한다는 거고 보수는 좀 늦게 변화한다는 그 차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대동아시아 정책 충성파 파텔 FBI 국장 트럼프 방한 직후 한국 방문 DMZ 둘러봤다.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계속 핵개발을 추진했었는데 노태우에 와서 그 비핵 선언을 했죠. 김영삼이 하나의 숙청, 제2의 김영삼이 이재명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를 마치고 있다. 월 드리버티 파이낸셜 북한과 러시아의 토큰 판매 가능성이 있다. 이게 트럼프 장남이 만든 회사래죠. 트럼프는 북한을 안고 갈 것이다. 트럼프는 오로지 대중견제이다. 아직도 정신 승리만 하고 있다면 정신 못 차린 것이다. 보수 꼴통들한테 하는 얘기다 이거죠. 트럼프가 마가 선조를 했다. 윤 어게인 추종자들 캄보디아 ODA 자국민을 피해보게 만든 거는 왜 얘기를 안 하냐. 중국 삼합해도 관련이 있는 거고 남미 경중 하지 못하겠다고 한 이재명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이 평화공전 시기 점으로 한미동맹 기반 전자권 회복해야 이 대통령 국방비 증액해 스마트 강군 육성위한 첨단 과학기술 도입에 사용 한미동맹 현대화 공감 자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은 표현하고 실제적으로는 미국의 첨단 무기도 들어온다는 것은 문재인 때도 하긴 했죠. 정부군 트럼프에게 문제되지 않는다. 친중 세력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을 절대적으로 적으로 만들지 말라. 미국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한미 관료들이 주도하는 이재명 정부 외교 안보, 한미 정상 관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친제국주의가 드러나다. 윤석열 바통 이어봐도 궁비진공을 이거는 이재명 정부, 이런 표현들은 노동자 연대 빨갱이들의 관점의 제목들이라는 거죠. 신문은 좌파 우파 다 보아라.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왜 양손이 있냐. 한쪽 손만 있으면 그 병신 아니냐. 그러니까 좌우가 다 필요한 거고 뇌도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어 이 사람들아. 그 좌뇌는 좀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고 우뇌는 좀 예술적인 거 한다고 다 그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는데 그러면은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 역할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중국이 직접 관여할 수는 현재 없는 입장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에이펙에 와서도 뭐 조용히 있다가 간 것뿐이 더 있냐. 친중 부역 세력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너무나 그 해내가지고 지금 자승자박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네요. 미국 베이징과 북 전역 타격 가능한 타이폰 발사 시스템 최근 일본서 철수. 이것은 북한 보고 한 것이다. 북한 안심하라고. 김영현이 김정은 고향 원산의 무인기 보내 긴장 높여라고 증언을 했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선 일어난 이벤트였다. 뭐 앵킴 TV라는 게 요즘 활동을 안 한다는데 얘는 눈치 깐 것 같다. 트럼프가 마가를 버렸다는 사실을 모르면 눈치라도 빨라야 산다. 저 같은 사람은 눈치도 별로 없어요. 어, 나이 먹어보면은 뭐 눈치 같은 거 별로 없습니다.
저들끼리의 더티게임에 휩쓸리지 말라. 사업 이권과 권력을 위해서 국민을 이용할 뿐 전 세계 정치인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놈 한 놈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냥 노자가 되기로 하자. 저도 노장 사상을 참 사춘기 때 심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또한 타락했다. 그냥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십시오. 반중칭미가 나의 어젠다고 나는 야인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한다. 어느 쪽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뒤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생략이라기보다도 요 정도까지만 해도 뭔 얘기하려는지는 알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는 거고 이런 것도 나름대로 저는 기록에 남겨놓고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